민주당이 탄핵을 끝내자마자 쌍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쌍특검. 민주당이 비장의 무기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자,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도 여권은 고심이 깊다는데요. 쌍특검은 무엇이고 민주당이 노리는 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탄핵이 한바탕 착 몰아치고 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요. 쌍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쌍특검. 자, 이거 쌍특검이요. 민주당의 오래된 비장의 무기입니다. 자,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인데요. 쌍 뭐예요? 두 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 이게 왜 민주당에게 비장의 무기고 윤석열 정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무조건 통과됩니다. 자, 두 번째, 총선 영향력이 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쌍특검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게 왜 민주당의 비장의 무기인지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1번, 무조건 통과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12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 22일이 되면요. 민주당은요, 무조건 이걸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시켜줄 거냐 말 거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상정이 됩니다. 왜? 자, 이게 참 민주당이요. 지금 시기에 맞춰서 이걸 추진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올해 초부터 아주 비장의 무기로 오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쌍특검 법안입니다. 자, 보통은요, 법안을 발의하면 하세월이고 또 뭐 논의 끝에 그냥 폐기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어디에 태우냐? 패스트트랙에 태웁니다.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있잖아요. 무조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해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패스트트랙 태우는 게 쉽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려면 전체 의원 수의 5분의 3. 그러면 지금 300명이니까 5분의 3 하면요. 180석이에요. 자, 민주당이 160,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씩 무소속으로 빠지고 한 170석 안팎이거든요. 그럼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 누가 찬성을 해줬느냐? 여기 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같이 서 있죠. 182인이 함께 서명을 해서 발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서 182석으로 이 패스트트랙에 태웁니다. 4월 27일에 성공한 거죠. 자, 이걸 위해서 또 정의당과 많은 또 협상을 벌이게 하는데 어쨌건 정의당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 4월 27일에 태우면요. 180일간 상임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는 이제 법사위인데요. 그러니까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0월 말에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본회의에서 60일간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그럼 또 협상을 하라는 거죠. 60일이면 2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월 말. 이게 따져보면 이제 12월 22일이에요. 이 기간 다 채우면.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요. 국회 본회의에. 자, 이번 달에 여야가요. 12월 20일에 본회의를 하나 잡았고 28일에 본회의를 하나 잡았거든요. 자, 20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고 싶어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 주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28일에는요. 이게 22일 이후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이날은 그냥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왜냐? 통과는요.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예요. 그러니까 절반만 동의하면 돼요. 민주당이 지금 168석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세 과반이니까 15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통과는 무조건 돼요.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자,
그동안 노란봉투법 최근에 거부권 썼죠. 방송법 거부권 썼죠. 전에 간호법, 양곡관리법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 법과 이 법안의 지금 상황이. 왜 다른 것까지도 살펴보죠. 쌍특검 법안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요. 이게 법률안 이름입니다. 좀 길어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서 출발점은 이거예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아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대장동 의혹을 수사를 탈탈탈탈 털더니 정작 검찰이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같은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이 50억 클럽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수사를 안 하더라. 여러분 50억 클럽 기억나십니까?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법조인에게 로비를 했다. 한 명당 50억 원씩. 그래서 거론된 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총장 등에게 50억씩 줬다. 이 4명은 모두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부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 수사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하자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 부담스러운 건 이것보단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반박하고는 있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잘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특검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고 이제 이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사실은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 뭐 허위 경력 의혹이나 뭐 학력 위조 의혹이나 뭐 다른 뭐 후원 의혹 이런 것들도 다 하려고 했는데 정의당이 딴 건 다 빼고 여기에만 동의를 하면서 이 관련된 의혹만 지금 특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저희가 동행과 뉴스터디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겁니다. 자, 자동차를 이제 수입 자동차를 파는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런데 이 권오수 회장과 친한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이죠. 자, 실제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는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주가 조작에 했다. 그리고 일부 가담한 사람도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논란이 됐던 건데 그걸 봤더니 그 권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하는 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최은순 씨의 계좌가 이용됐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쪽에서는 아니 나도 모르게 주가 조작 거기에 내 계좌 돈이 활용당했으니 나도 오히려 피해자고 난 돈을 본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계좌가 쓰였다는 것만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계좌가 활용되더라도 내가 그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 가담하지 않았다면 아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알았을 거다. 왜? 두 사람이 친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건 이 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자,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게 최근이 아닌데 검찰이 2년 동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 수사를 안 하더라. 그 진행 사항이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특검 가야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여권에서는 아니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던 거냐. 이 정도 수사하면 없는 거다 이 의혹은. 근데 뭘 자꾸 계속 수사하냐. 이게 지금 여권의 반응이에요. 자, 어쨌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특검법은요. 무조건 통과됩니다. 그죠? 언제? 12월 22일 이후에는. 지금으로서는 12월 28일이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라고 해도 일단 통과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이 이슈가 민주당에겐 비장의 무기, 여권에는 참 부담이 되는 이유. 두 번째, 총선 영향력 때문이지요. 자,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이 더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은요. 대체적으로 권력자의 비리는 끝까지 파헤치기를 바랍니다. 밝혀내고 싶은 거죠. 거다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이 혹시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며 떳떳하다면 특검 받아 라고는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김웅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 떳떳하잖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잖아. 자, 쌍특검 받자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받기가 부담스러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특검을 그럼 특검이라는 게 이제 특별 검사가 선임이 돼서 그들이 검사를 파견받아서 상당히 규모도 커요. 몇십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을 데리고 이 건만 갖고 그냥 드립하는 겁니다. 이게 특검이에요. 그죠? 국정농단 특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특검, 그러니까 이 특검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정농단 때 박영수 특검처럼. 자, 특검을 누가 정하느냐? 구성하느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요. 특검을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은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들이 추천하면 고를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추천하는 거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죠. 비교섭단체는 뭐냐면요. 20석 이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0석보다 적은 정당. 이 비교섭단체예요. 자, 보십시오. 20석보다 많은 정당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교섭단체. 뭐예요? 국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 이게 나머지는 다 비교섭단체예요. 그러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특검은 누가 추천하느냐?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정의당 보고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180석이 넘어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의당의 도움 없이는 이걸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요구를 많이 받아준 거죠. 그래서 대장동 50억 클럽은 사실상 정의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더 문제는 이제 여권 입장에서 더 문제는 요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누가 추천하느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섭단체는 요거 두 개뿐이에요. 대통령 국힘 당원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누구예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지우고 민주당 쓰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교섭단체. 그럼 비교섭단체는 누구예요? 정의당.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특검을.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좀 덜 정치적이니까 정의당한테 주고 요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추천하도록 정의당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특검을 뽑는 데 있어서. 명분은 이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은 여권 인사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수사를 받는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정당 쪽에서 추천을 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편파적인 구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이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특검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담인 이유, 이 특검의 시기입니다. 자, 민주당이요. 이 시기에 맞춰서 통과되도록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에 통과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쫙 붙여놓을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검법은 12월 22일이 지나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28일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12월 28일에 특검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라는 것도 그 날짜도 정해놔요. 어떤 법은 뭐 한 1년 동안 이건 준비가 좀 필요하면 1년 동안 막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특검법,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공포 즉시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포가 뭐냐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요. 그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땅, 땅, 땅. 이게 공포입니다.
그러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기까지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럼 15일이면 얼마예요? 1월, 내년이죠. 내년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전에 이제 공포가 해야 돼요. 대통령이 땅땅땅 두드려야 됩니다. 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이 땅땅땅 두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 즉시 이 법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요. 대통령이 땅땅땅 한 다음에 국회에 이제 특검 추천하세요. 그러면 이제 국회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이제 한 명 고르게 되는데요. 그 구성, 그러니까 특검 구성해서 임명하는 기간이 2주가 걸립니다. 2주. 그게 이제 법안에 다 쓰여 있어요. 이제 그 시기가. 그럼 2주면 얼마죠? 14일이에요. 그러면 1월 27일이에요. 1월 27일이면 특검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일 동안 수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 특검이. 그러면 언제냐? 2월 16일입니다. 내년 2월 16일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수사를 해요. 김건희 여사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얼마 동안 하냐면요. 70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일이면 얼마죠? 2달 좀 넘는 기간이죠. 그러면 4월 말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일 이제 수사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5월 말. 최대 5월 말. 네. 그런데 또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총선이 언제입니까? 4월 10일입니다. 그러면 2월 16일부터 4월 10일 총선 때까지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왜요? 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특검은요 매일 브리핑을 합니다. 수사 상황을. 검찰은요 수사한다고 계속 브리핑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피의자 공표 사실도 있고. 그런데 이 건은요 특검 같은 경우는요 특검보가 대변인이 매일 수사를 브리핑합니다. 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란 이유로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압수수색 진행이 되겠죠? 또예요? 소환 진행이 되겠죠? 그럼 어디를 압수수색할까요? 네, 김건희 여사 뭐 자택, 지금은 이제 관저지만 예전에 서초동 집이라든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라든지 다 압수수색 진행이 되겠죠? 아니면 관련자들, 김건희 여사 관련 회사 사람들, 주변 사람들, 또 뭐 어쨌든 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들 다 소환이 되겠죠? 일단 나중에 죄가 있건 없건 죄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2월 16일부터 이때까지 총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매일 생중계가 되고 매일 방송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총선이 그냥 김건희 여사 수사 총선으로 이뤄지는 가장 핫한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외통수로 선택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28일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인데 김건희 여사 방탄, 그러니까 그동안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은 무슨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생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는 본인의 가족, 그것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가 의혹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적인 권력을 본인의 사적인 배우자를 감싸기 위해서 쓰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가족을 위해서 내 권한을 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방탄으로 분명히 민주당은 몰고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번 총선을 김건희 여사의 방탄 이슈로 치를 거냐, 아니면 정말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냐. 이 선택을 민주당은 강요를 하는 거고, 이 강요를 하도록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쭉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분명한 건 여권에는 이번 총선에 악재인 건 분명한 거고 민주당은 이를 노려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하든 안 하든 12월 28일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 초반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이슈는 계속해서 이래저래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